들어와. 만약에 익명이 똑같다면 정청은 OST의 재구성 망상극장 음악 감독으로 함께하게 된 스윙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라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냐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힙합 씬에서 2013년도 여름에 컨트롤 디스전이 터졌었어요. 그걸 이제 폼을 연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때 이제 황정민이란 노래 제목으로 싸움을 벌였고요. 두 번째 곡 제목은 신세계예요. 그만큼 진짜 이 영화 신세계를 너무 좋아하고 뱉는 대사들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Pay him a little visit. 그 사람 잠깐 좀 보고 와. 이 말에는 사실 굉장히 폭력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힘주지 않고 말하는 게 되려 더 무섭거든요. 진정한 강인함은 행동에 가까울수록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래퍼인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을 하는 음악인이고, 그래서인지 그 대조적인 모습이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영상미도 세련됐고 음악도 세련됐고 세련됨 안에서의 공포. 국내 최대 범죄들이 골드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술렁이는 조직. 조직의 우두머리 자리가 공석이 되자 조직 계보의 유력 후계자들 사이에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심상치 않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한편 골드문 조직에 개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경찰 또한 이 중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데, 경찰은 골드문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둘 수 있는 범죄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골드문 후계자 선출을 조작하기 위한 극비 작전 신세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저 장면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특히 저 앞에 두 인물, 조직 내에서 넘버 3 그리고 넘버 4 자리에 있는 라이벌들이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제 사형 소식을 전할 때 저 반응, 바로 저거. 두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대조적인데, 이 영화를 연출하는 분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구의 저런 다혈질적인 모습이 저 사람의 죽임을 결국 불러올 것 같은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정청은 그냥 저렇게 딱 앉아서 혼자 속상해하고, 그리고 역시나 끝까지 살아남는, 가장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 바로 누구? 이자성. 그래서 저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전 정청이요. 네. 지금 제 성격이 좀 변해서 저 이중구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제 취향상은 정청이 가장 재밌고 솔직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운명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정청을 하고요. 그럴 수 없다면 당연히 사는 사람 쪽으로 가야죠. 예. 오래 사는 사람이 짱이지. 그냥 이 장면만 계속 소리 끄고 보면서 어울리는 곡을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곡이에요. 석동출 회장이 이제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한 번에 느껴지는 씬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튀고 폭발하는 느낌보다는 이 역시 그 느와르에 맞게 최대한 절제하는 음악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절망적이면서도 감정적이지 않는. 석동출님, 오전 01시 50분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뭐? 누가 죽어? 누가 죽어? 아이 새끼야 너! 야 씨발 너 그렇게 비싼 돈 받아 처먹었으면 죽은 사람이랑 살리라 했어! 형이 진짜 이 새끼 뭐야? 앉아! 이 씨발 여기 책임자 나오라네! 책임자 나오라네! 오래전 골드문으로 잠입한 경찰이자 골드문 조직의 핵심 간부로 성장한 인물 이자성. 이자성이 꿈꾸는 신세계는 경찰로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롭게 복직하며 이 지긋지긋한 이중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목숨을 건 충성이 무색하게 자신을 한낱 장기 말처럼 대하는 경찰 조직의 냉혹함,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보스 정청의 진정성 있는 가족애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볼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고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죠. 정청이라는 인물은
영화 내내 뭔가 정가는 친한 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뭐 특히 이제 그 드럼통 뚜껑 열어서 그 여형사를 보는 이자성의 표정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볼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하는 표정이야. 저 표정 봤죠? 저 장면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얼어 있잖아요.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표정으로서는 안 그런 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몸은 그냥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는, 굉장히 폭력을 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정청이라는 캐릭터가 다시 한번 누군지 이제 딱 상기가 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만약 이자성이었다 생각한다면 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전 복수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게. 뭔가 끝을 낼 것 같이 해주다가도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되려 계속 토닥토닥 하는 척하면서 일을 계속 시키는데 이 이자성에 대한 존중이 아예 없는 게 너무 여러 번 많이 드러나죠. 레퀴엠이라는 영화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거기서 나왔던 OST 중에 하나인데 찝찝하고 무섭고 뭔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의 음악이라서 매우 저 상황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너 저 뒤에 드럼통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래? 담배 좀 줘요. 너 그거 아냐? 전현 저거 짜발이요. 짭새. 경찰이라고. 얼마 뒤 조직 내부에 경찰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조직 내부의 경찰들을 색출해내는 정청. 결국 오랫동안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며 친동생처럼 아껴온 부하 이자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자성의 배신을 묵인하며 그를 보호하는 정청. 이자성의 정체성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경찰의 시나리오대로 골드문의 후계자 전쟁은 칼부림으로 치닫는다. 제가 신세계를 보면서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 제가 황정민이라는 노래를 냈다 했잖아요. 사실 저 장면 때문에 나온 곡이고요. 정청이라는 인물이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는 씬이요. 지금 저 이빨 씩씩거리는 것도 그렇고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되려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굉장히 이 X만한 새끼들이 딱 이런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컨트롤 디시전 붙었을 때 딱 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미쳤냐 저 표정. 딱 저 감정이었어요. 전 약간 니들 돌았냐 이런 표정이었고 들어와 이게 되게 유명한 대사였잖아요. 제 음악에 섞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도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게 아마 저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자뻑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제 영향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정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잖아요. 안 죽이고 그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만약에 정청이었다면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아마 확실하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유를 반드시 묻고 저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색출을 했을 것 같아요. 속상하더라도. 예. 그 분노의 어떤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하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되게 잘 알고 그랬던 친구들이 만약에 하얀 모습으로 저를 늘 대하고 바라봤다면 순간에 다 빨개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스윙스 끝났다 깔깔깔 없앴어 스윙스를 이런 분위기였어요. 가장 중심이 됐던 제 표적 중 한 명은 불과 며칠만 해도 저랑 그냥 편하게 인사했는데 자신은 이제 싸움에 동참을 안 하고 잘한다
잘해 이렇게 딱 글을 쓰고 그때 이제 제가 오호호 호호호 호호호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딱 중심에 두고 공격을 했죠. 정청이 짓던 표정 진짜 니들이? 약간 이 느낌 있잖아. 딱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같은 감정적 주파수 안에서 제가 그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노래들을. 이 장면을 모욕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런 클래식 장면에는 아무래도 한스 짐머 같은 분의 음악이 들어갔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다크나이트 광팬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거기서 나왔던 음악들도 저의 어떤 자아에 엄청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왔던 한스 짐머 작품이 여기에 이제 제가 감히 투입을 시켜봤습니다. 경찰이 그려온 신세계 프로젝트란 정청과 이중구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꼭두각시를 내세워 이자성과 함께 골드문을 접수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경찰의 신세계가 완성되려는 찰나 이자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한 수를 던지며 경찰과 이중구를 비롯한 골드문의 모든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며 경찰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신세계를 완성한다. 제가 아까 이 영화 세련됐다 했는데 사실 저분이 그 세련됨에 너무나 큰 기둥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너무 빡을 내는 인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 차분함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라면 도망쳤을 텐데. 뒤도 안 보고 난 도망갔는데. 자기 죽을 거 알고 앉아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담배 하나 줘라 이러고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하나 필 수 있잖아 이 말도 그렇고 갱스터라면 진짜 내가 볼 땐 갱스터라면 나갈 때 저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되게 시원함이 있었고 이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약간 아쉬운 게 있었다면 자신들의 이제 부하가 될 사람들 경쟁자 없는 그 경쟁조차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노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 명씩 그때 조금만 더 세게 노려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건 저의 취향. 근데 어쨌든 맞아요. 카타르시스를 엄청 많이 느꼈어요. 다크 피아노의 The Empty Door 이제 이 곡을 선택한 건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 곡 몰라요. 그냥 엄청 찾다가 얘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굉장히 직감을 이용해서 삽입을 한 거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직접 들어보시고 느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곡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이 음악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여러 차례 보면서 그때 느꼈던 재미와 별개로 새로운 재미도 많이 느꼈고 너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뭔가 내가 파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고 싶을 때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사실 모든 느와르 영화는
또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판돈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파워 게임도 있고, 파워를 얻었을 때 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지도 확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이 담겨진 영화들이라 뭔가 파워를 느끼고 싶을 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